비가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쏟아졌다. 무거운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세차게 때리며 끊임없이 첨벙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진흙탕 물에 잠겨 질척거렸다. 자전거에는 아침 일찍 수확한 신선한 채소 꾸러미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녀의 고무 슬리퍼는 이미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안과 함께 살아가는 마이였다. 마이는 자전거를 밀면서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마을 초입에 있는 시장이었다. 마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힘든 삶이었지만 어린 딸 아는 마이가 계속해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마을 반대편에서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울퉁불퉁한 길을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길 곳곳에 있는 웅덩이와 물웅덩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성공한 사업가 평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휴대폰 화면에서 떼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비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메시지에는 단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평씨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 5년 전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를 잃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손녀를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모든 단서는 허사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갈 무렵 한 줄기 빛이 나타난 것이다. 평씨의 차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춰섰다. 남자는 찢어진 우비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엉망이었으며 핏발 선누는 주변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했다. 남자는 차를 세우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운전기사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경적을 울렸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평씨는 창문을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비키시오. 남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도전적인 듯 비웃으며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왔다. 창문 바로 옆에 서자 남자는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평씨 맞죠? 손녀 찾고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평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말을 이었다.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돈을 원합니다. 아주 많은 돈을. 시장에서 마이는 마지막 채소 꾸러미를 팔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마이 당장 집으로 와. 아니 없어졌어. 마이는 온몸이 떨렸다. 아무것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언니는 당황한 채 설명하고 있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안이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이 안이 낯선 차를 타고 시내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 마이는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안은 그녀의 전부였다. 공포는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마이는 곧바로 추가 정보를 물어본 후 안을 찾아 나섰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안은 커다란 소파에 겁먹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귀부인이 다가와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니요. 여자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 표정을 관리하며 옆에 서 있는 남자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네. 하지만 일단 데리고 있어. 다른 아이들을 배제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하니까. 아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채소밭이 있는 작은 집.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다. 아는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지만 키 큰 남자가 가로막았다. 어디가 거기 가만히 있어. 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이는 낯선 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흔적을 따라 저택 앞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마이는 망설임 없이 소리쳤다. 내 딸을 돌려줘요. 당신들이 내 딸을 유괴했어. 경비원들은 아무 대답 없이 마이에게 떠나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마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리 지르고 울고 애원했다. 그 모습은 저택 안 사람들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위험 있는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죠? 당신 딸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마이는 질문에 당황했다. 아니,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안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뿐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마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여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마이 앞에 놓았다. 이것 좀 보시죠. 이게 우리 쪽 자료예요. 내가 당신 딸을 해치려고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천만에. 우리는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인 평씨의 손녀를 찾고 있어요.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실종되었고 모든 정황이 안을 가리키고 있죠. 당신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아이는 여기에 남게 될 겁니다. 마이는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평씨의 손녀라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마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좋아요. 3일 줄게요. 3일 안에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아내 DNA 검사를 할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데 결과가 당신 말과 다르면 다시는 안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이와 안은 저택 뒤편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다. 깨끗했지만 냉랭한 방에는 가정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안은 엄마 품에 꼭 안겨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마이는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최소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마이는 결심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택을 나서야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내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마이는 딸에게 신신당부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여기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는 마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가지마. 무서워. 마이는 아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걱정 마.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마이는 저택을 나섰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고난과 위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정말 마이의 딸일까? 마을을 빠져나온 마이는 곧장 시내로 향했다. 먼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언니는 놀라면서도 마이를 진정시키며 함께 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이는 아내 사진을 챙겨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혹시 안을 보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을 본 사람은 없었다.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며칠 전 비슷한 아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이는 할머니에게 차량 번호를 물었지만 할머니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차가 시내 쪽으로 향했다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이는 곧장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서도 마이는 아내 사진을 꺼내보며 애타게 딸을 찾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시내에 도착한 마이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마이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수많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어린 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찰서를 나온 마이는 거리를 헤매며 안을 찾아다녔다. 백화점, 공원, 놀이터, 안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지만 안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마이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산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아니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막막한 심정으로 거리를 걷던 마이는 우연히 한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카페 안에는 평씨가 앉아 있었다. 마이는 평씨를 알아보았다. 바로 안을 데려간 검은색 고급 승용차의 주인이었다. 마이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이 아이를 보셨나요? 제 딸인데 며칠 전에 실종됐어요. 평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그는 마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실종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평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저도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제 손녀딸과 너무 닮았거든요. 혹시 당신 딸의 출생 증명서나 병원 기록 같은 게 있나요? 마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출생 증명서와 병원 기록은 모두 집에 있었다. 마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평씨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평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손녀딸을 찾기 위해 고용한 흥신소가 있는데 그들에게 당신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해보죠. 마이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평씨의 도움으로 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자신과 안, 그리고 평씨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어린 딸 안이를 안심시키려 했어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약속할게. 다시 돌아올 거야.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이는 밖으로 나가 저택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 실랑이가 있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마이는 저택을 나설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마이는 착잡한 마음으로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녀에게 해답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이는 언니를 발견했다. 언니는 현관 앞에 앉아 수면 부족으로 퀭한 눈을 하고 있었다. 마이를 보자마자 언니는 뛰어왔다. 밤새 어디 있었어? 아니는 어디 있고? 마이는 아니가 저택에 갇히게 된 경위부터 용 여사의 말까지 모든 것을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는 네 딸이잖아. 어떻게 남의 손녀라고 할 수 있어?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류, 증거를 요구해. 난 아무것도 없어. 잠시 숨을 고른 마이는 물었다. 언니, 아니 나았을 때 출생신고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 아니면 내가 아니 엄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거라도. 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맞다. 아니 낳고 읍내 병원에 가서 출생신고했잖아. 거기 분명 기록이 있을 거야. 하지만 몇 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네. 언니의 말에 마이는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한참 동안 설명하고 사정한 끝에 마이는 병원 기록 보관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담당 직원은 오랫동안 기록을 뒤진 끝에 낡은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그 파일에는 아니의 생년월일과 친모의 이름, 마이가 적혀 있었다. 손에 쥔 파일을 꽉 붙잡고 마이는 눈물을 쏟았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마이는 곧바로 저택으로 돌아갔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이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용 여사는 거실에 서 있다가 마이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이는 용 여사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여기 증거 있어요. 아니는 제 딸이에요. 당신은 아니를 붙잡아 둘 권리가 없어요. 용 여사는 파일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용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서류는 위조할 수 있고 기록도 조작할 수 있어. 우리는 DNA 검사가 필요해. 할 수 있겠나? 마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검사 결과 제가 아니의 친모라는 게 증명되면 당신들은 저희를 보내줘야 해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용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만약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아이는 여기 남아야 한다. 영원히. 마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다. 그동안 마이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용 여사는 평 회장의 친척이 아니라 단지 재산 관리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인 평 회장은 마이가 저택에 온 후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다. 모두가 큰 방에 모였다. 의사 한 명이 들어와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용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의사에게 결과를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는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한 후 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검사 결과 마이 씨는 아니 양의 친모가 맞습니다. 마이는 아니를 꽉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용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용 여사는 다른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다른 여자아이에 대한 정보와 아니와 똑같이 생긴 아이 사진이 있었다. 마이 씨가 친모인 건 맞지만 아이의 진짜 과거에 대해 알고 있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를 둘러싼 진짜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용 여사는 계획적인 태도로 서류 뭉치를 마이 앞에 내밀었다. 서류에는 몇 년 전 버려진 신생아의 입양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아이의 이름과 함께 곱슬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니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다. 마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하지만 마이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거죠? 아니는 제 딸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DNA 검사 결과를 봤잖아요. 이 서류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마이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용 여사는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아니가 당신의 친딸인 건 맞지만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왜 그 아이만 당신 가족 중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리고 왜 평 회장의 손녀에 대한 모든 단서가 그 아이를 가리키는지 말이야. 마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용 여사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암시가 마음속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이는 옆에 앉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니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는 자신의 딸이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용 여사의 말은 마이의 마음속에 작지만 위험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고 제가 키웠어요.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용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근처에 서 있던 남자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가족이 있었다. 인자한 얼굴을 한 나이 든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평 회장의 손녀가 실종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용 여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지만 시선은 마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는 몇 년 전에 실종됐다. 그런데 머리카락, 눈, 심지어 손에 있는 작은 점까지 이 아이의 특징이 당신 딸과 똑같다. 이상하지 않나? 마이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이의 모습이 아니와 너무 닮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이는 심호흡을 하며 했어. 침착하게 말했다. 신경 안 써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요. 아니는 제 딸이에요. 저희는 당신들 가족이나 당신들의 비밀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용 여사는 마이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논쟁하는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조만간 마이는 아니의 손을 잡고 서둘러 저택을 나섰다. 용 여사의 의미심장한 말과 숨겨진 비밀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마이에게는 아니가 전부였다. 마이는 그저 딸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용 여사의 말과 사진 속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니와의 기묘한 닮은 점이 마이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는 저택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언니 역시 충격을 받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마이야. 만약 아니가 정말로 평 회장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확신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니의 모녀 관계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만 어떤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마이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아니의 생일이 평 회장의 손녀가 실종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게다가 같은 날 병원에는 버려진 신생아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마이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가 정말 몇 년 전 실종된 아이일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과 아니에게 어떤 의미일까?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던 마이는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마이에게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진실이 무엇이든 아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이는 최대한 아니와 시간을 보내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니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저택에 있는 할머니가 저보고 평 회장님 손녀라고 했는데 저 정말 엄마 딸 맞아요. 마이는 아니를 껴안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넌 엄마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널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 아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다. 마이는 자신뿐 아니라 아니도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마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니는 몇 년 전 평 회장의 집에서 실종된 아이였다. 그렇다면 마이와 아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를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면 아니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로 계속 키울 권리가 있을까? 마이는 법적, 감정적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아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마이는 누구와 무엇을 상대하더라도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이는 이제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사 결과는 아니가 평 회장의 실종된 손녀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아니가 평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은
마이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지만 마이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몇 년 동안 아니를 키우면서 쌓아온 사랑과 유대감은 그 어떤 혈연관계보다 강력했다. 마이는 아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마이는 변호사 친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평 회장과 용 여사, 그리고 아니의 실종 사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왜 평 회장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용 여사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아니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조사를 진행하면서 마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니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었다. 평 회장의 아들, 즉 아니의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딸을 납치한 것이었다. 그리고 용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오히려 아니를 이용해 평 회장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이는 더욱더 아니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니는 탐욕스러운 친척들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됐다. 마이는 법정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아니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 여사의 음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길고 힘든 법정 공방 끝에 마이는 승소했다. 용 여사는 모든 혐의가 드러나 체포되었고, 평 회장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이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마이는 평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에게 진정한 가족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와 아니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마이의 용기와 모성에 감탄하며 두 모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니는 여전히 자신이 평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마이는 아니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아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는 마이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갔다. 마이는 아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두 모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 나아갔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다른 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마이의 딸이었고 마이가 몇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낳고 기른 아이였습니다. 마이에게 안과의 유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평범한 가정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힘겨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는 평범한 가족 측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명망 있는 집의 손녀이며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은근한 위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자 거대한 파도처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마이는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안을 지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긴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 이 문제는 단순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야. 법원은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거야. 평범한 가정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마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후 몇 주 동안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은 아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혈연관계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력, 교육 기회, 아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마이가 미혼모이며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안 사이의 유대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는 갓난아기였던 안을 어떻게 길렀는지, 먹이고 재우고 돌봤는지, 아니 자신의 전부인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의 변호사는 몇 년간 어머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안을 떼어놓는 것이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양측은 날카로운 논리를 펼쳤고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를 가장 괴롭힌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압박이 아니라 아내의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린아는 자신이 왜 이런 큰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자신이 이기든 지든 아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는 아니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에는 마이와 아니 손을 잡고 작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이가 들어오자 아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마이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이 아니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안,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며칠 후 마이는 옛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리학자였는데 아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심리학자는 마이와 안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정 싸움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이 버려졌던 밤의 이야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이가 안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마이가 단순히 안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어린 안을 보호하기 위해 용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평범한 가정이 더 나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몇 년간 키워온 어머니와 안을 떼어놓는 것은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안의 양육권을 마이에게 주는 대신 평범한 가정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이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두 모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마이는 사랑이 있다면 모든 상처는 아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마이와 안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은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했지만 아니 마이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은 마이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이가 당신 곁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줍시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니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판결 이후 마이와 안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긴장은 풀렸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는 엄마 마이 외에도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이는 양육권을 얻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인한 아내 정신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이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조정하여 출장을 줄이고 아내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마이는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는 큰일보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자신과 아내를 묶는 강력한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가장과 그 가족들과의 만남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 눈빛은 호기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이는 딸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숨기거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아내를 데리고 평범한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마이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두 모녀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큰 집을 탐험하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지만 하지만 마이는 불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의 핏줄에 대해 더 알게 됨으로써 더 행복해진다면 마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후 아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에게 들은 이야기에 대해 마이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 과거와 관련된 아픈 이야기까지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이는 회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덕분에 아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비록 다른 가족이 있더라도 마이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와 평범한 가정의 관계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아내 행복을 위해 힘을 합하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는 평범한 가정과 접촉하는 것이 두 모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가 아내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이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두 모녀의 미래를 위해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지자들의 격려 속에 마이는 소송 때문에 중단했던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열정을 품어온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마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일했습니다. 끈기와 노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안도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 마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순수함을 잃지 않은 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안이 마이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저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슬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하고 싶어요. 마이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슬픈 경험이 사람을 좋은 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품에 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결정을 항상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의 양육권을 원했지만 그는 심지어 마이에게 안을 자신이 후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라고 제안했습니다. 피아노 레슨, 발레 수업,
문화유적지 탐방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마이도 딸의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양측은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마이는 여전히 아내 엄마였고 아니 위로와 보호가 필요할 때 찾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도 안에 삶의 일부가 되어 마이가 혼자서는 줄 수 없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몸과 마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마이와 평범한 가정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작은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마이는 하루하루 자라나는 딸을 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마이에게는 특히 더 힘든 여정이었지만 사랑이라는 등대가 모든 어둠을 밝혀주리라 믿었습니다. 마이는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과 아내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마주할 용기와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와 아내의 여정, 고난으로 가득했던 시작부터 지금의 평화로운 현재까지 사랑과 끈기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마이에게 아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삶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마이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영웅이었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물한 은인이었습니다. 아는 마이에게 종종 평범한 가정, 특히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마이는 아내에게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해 아내를 키울 수 없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마이는 아내에게 할아버지가 아내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며 아니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아는 할아버지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는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마이는 아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이는 아내에게 예체능 활동을 권유했고 아는 미술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마이는 아내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미술학원에 보냈고 아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는 아내 그림을 보며 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 그림에는 종종 마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 그리고 상상 속의 할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마이에게 엄마, 할아버지께 그림을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는 아내 마음을 헤아리고 평범한 가정에 연락해 아내 그림을 전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 그림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내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건강이 호전될 때마다 아내에게 직접 쓴 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보내며 안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는 아니 평범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마이는 아내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아는 그런 마이의 진심을 이해하고 마이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마이와 아는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굳건한 유대감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힘겨웠지만 마이와 아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서로의 삶의 빛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